안녕하세요. 전 오늘 남자 얼굴 보고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사연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굴 잘생긴 거 몇 년 못 간다고 하지만 전 원체 잘생긴 사람한테 잘 빠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빠가 워낙 콧날이 오똑하고 잘생기시기도 했고 어릴 때 공주처럼 자란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어릴 때 아빠가 어린이날이 되면 항상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절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만큼은 이후에도 제 가슴에 남았죠. 그래서인지 남자를 만날 때는 항상 아빠처럼 저를 공주 대우해주는 남자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잘생긴 남자들한테 선택받으려고 스스로를 엄청 꾸미고 다녔죠. 20대 때 회사 다니며 받은 월급 중 3분의 1을 거의 옷 사고 화장품 사는데 다 털어 넣었으니까요. 모아둔 돈은 쥐뿔도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한테 꽂혔던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제가 막 바람기 있고 그런 여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의외로 순정파고 한번 남자한테 빠지면 정말 간과 쓸개도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연애 때마다 상처를 받고 그랬어요. 헤어질 때는 남자가 선물해준 거 슬리퍼 하나도 싹싹 모아서 박스에 담아 돌려줄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죠. 헤어져도 뒤끝이 없게 인간관계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자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래도 남자들한테 꽤 인기도 많았어요. 저 좋다는 남자를 세워보면 그래도 항상 두세 명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래서 연애가 끊어져도 1, 2개월 뒤 다시 연애하고 또 연애하는 식으로 항상 연애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시는지 항상 절 보면 남자를 잘 만나라고 그러셨죠. 넌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돼. 남자 얼굴 잘생긴 거 하나 쓸모없어. 그저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잘 사는 게 최고지. 엄마, 그래도 난 잘생긴 남자가 좋은데? 그러다가 엄마 꼴난다? 엄마 봐. 네 아빠 얼굴 하나 보고 결혼해서 이날이 때까지 고생하고 살았잖아. 아빠가 왜? 잘생기고 자상하잖아. 능력이 없잖아, 능력이. 결혼해서 네 몸이 고생한다니까? 20대 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의 그런 말이 다 잔소리로만 들렸죠. 전 진정한 사랑을 믿는 순정파여서 더 그랬던가 봐요. 아무튼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제가 만나는 남자마다 데려가면 저희 엄마는 횟감을 고르듯이 항상 검증을 해서 저한테 말해주곤 했죠. 그놈의 자식은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너 나중에 네 자식도 난쟁이 똥자루로 키울 거야? 아이 걔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잖아. 무조건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알겠니? 이후로도 까다로운 엄마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예비 사위감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이유인즉슨 당연히 제가 얼굴을 먼저 보고 사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20대 후반 꽃다운 나이에 물 올랐을 때도 엄마를 통해서 주변에 대기업 연구원이며 사업가, 중매 제안이 들어왔지만 전 남자가 얼굴이 후덕하고 못생긴 걸 그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성에 안 찼어요. 제가 32살 땐가 한 번은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 직전까지 갈 뻔했는데 그때도 저희 엄마가 온몸으로 반대를 해서 파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엔 그 남자가 S전자에 다닌다고 하니 엄마가 얼른 결혼하라고 그래서 양가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결혼 전에 이 사람이 퇴사를 하니까 엄마가 단번에 파혼을 시켰다니까요.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따졌죠. 엄마 진짜 너무해. 어떻게 딸 결혼을 파혼을 시킬 수 있어? 남자 얼굴 잘생긴 거 하나 쓸모없대도. 지금은 엄마가 원망스럽겠지만 나중에 엄마 말 들은 거 잘했다 싶을 거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제가 소개팅한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저를 따라와서 파토를 냈죠. 한 번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랑 사귀고 있으니 저녁 차려준다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자기야, 오늘 우리 엄마가 자기 맛있는 거 해준대. 집에 가서 밥 먹자. 오, 진짜? 대박인데? 알겠어. 진짜 멋지게 차려입고 가야겠다.
그렇게 집으로 데려오면 엄마는 일부러 짜게 한 음식이나 태운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너 엿 먹어라 그랬죠. 앞고는 엄마가 남자를 잘라내려고 일부러 미친 척 연기를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내가 치매기가 좀 있어서 결혼하면 나를 좀 모셔야 하는데 자네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엄마, 멀쩡한 사람이 무슨 갑자기 치매기가 있다고 그래. 엄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윗감 앞에서 일부러 광폭하게 화를 내서 떨어져 나가게 할 정도로 지독한 성격이었죠. 저도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오기가 생겨서 더더욱 잘생긴 남자랑만 연애했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엔 엄마 말을 들을 걸 하고 오지게 후회했답니다. 드디어 대망의 35살, 전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 고집 피우느라 엄마 몰래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을 강행했죠. 그때 전 진짜 인생 최고의 남자를 만났다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혼자서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를 한 남자인데 원래는 영화학과 출신이거든요. 인도에서 4년 정도 스윙을 한 적도 있고 생긴 건 약간 키아누 리브스 닮았다고 해야 되나? 암튼 장근육 있는 키 큰 스타일이어서 제가 냅다 빠져서 혼인도장을 쾅 찍었죠. 나중에서야 제가 이 남자와 혼인도장 찍었다는 거란 저희 엄마는 그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미친년아. 그런 한량놈이랑 결혼해서 뭐 할래? 현실은 영화가 아니래도? 너 고생하는 걸 엄마가 어떻게 보라고? 엄마, 나 누구보다 잘 살게. 이제 제발 걱정 좀 내려놔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살라고 응원해줘, 제발. 너 나중에 분명히 피눈물 흘린다. 그때는 엄마도 모른 척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전 엄마가 아무리 난리쳐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결혼 전부터 어화둥둥 내 사랑이라며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닐 정도로 로맨티스트였거든요. 얼굴도 잘생겼지만 성격이 어찌나 온화한지 인도에서 철학을 공부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엄마랑 남편이랑 상견례한 날이 진짜 웃겼죠. 그래, 결혼할 집은 마련했고 신혼 슬리면 어쩔 텐가? 얘가 돈 하나도 없는 건 알지? 장모님, 결혼은 두 영혼의 거룩한 만남으로 행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마음을 합치면 보아하니 자네 모아둔 돈 없구만. 앞날이 안 봐도 필이 오네. 우리 딸 고생시키면 내가 자네 머리털 다 뽑을 테니까 그리 알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혼인신고부터 하고 남편과 합쳐서 살았고 결국 임신을 한 채로 결혼을 치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온 세상이 제 것 같더라고요. 비록 신혼집은 제가 살던 자취방으로 하긴 했지만 가난해도 우린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철모르게 다짐하고 그랬죠. 남편도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저희 부부는 남들처럼 싸우고 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들은 다 그러는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조금씩 바뀌어갔어요. 결혼 전에 생각했던 거랑 달리 구멍이 숭숭 뚫린 인간이었던 거죠. 완전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달은 남의 보증을 서준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뜯어봤는데 글쎄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추궁하니까 대뜸 한다는 말이 형식이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렵대. 그래서 보증 좀 서줬어. 이 집을 담보로? 자기 미쳤어? 이거 내가 전 재산 걸고 산 빌라야. 아직 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진짜 치사하게 그러지 좀 마. 아이 그럼 죽마고 친구가 죽내산에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무리 주부지만 좀 꾸미고 살아라. 얼굴이 그게 뭐냐? 쌍둥이를 임신해서 가뜩이나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남편의 말이 전 너무 서운했죠. 곧 있으면 아이들도 태어날 텐데 엄동설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남편은 왜 저리 무심한가. 그때는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갚아나가자 생각하고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직장에 다니니 대출은 나올 테니까요.
근데 은행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죠. 저 사모님 죄송하지만 대출은 어렵겠어요. 네? 1,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신용등급이 7등급이셔서. 7등급이요? 근데 그래도 직장이 있는데 대출이 안 돼요? 직장이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신데요? 그때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신용등급이 7등급인 것도 몰랐지만 저한테는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다고 해놓고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놈의 인간이 낮에는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미스테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침착한 여자라 그걸 남편한테 곧바로 따져 묻지 않고 그날 저녁 조용히 한번 떠봤죠. 자기 요즘 회사 일 어때? 많이 바쁘지? 월급쟁이가 다 스트레스지 뭐.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일이 힘든 건 없나 해서. 힘들면 뭐 대신해주게? 안 그래도 바쁜데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좀 마라. 근데 남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몸에 향수를 뿌리질 않나. 안 신던 명품 구두를 챙기지 않나.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직장에서 잘린 사람 같지 않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더라고요. 당연히 저한테 월급날이라고 생활비도 가져왔고요. 그 돈으로 집이 경매 넘어가는 건 어찌어찌 막았지만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이놈의 자식 어디서 사기라도 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전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년아 딱 보면 몰라 바람 피는 거잖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자기는 나밖에 모르는데 바람은 무슨. 아이고 이 철딱선이야. 요즘 네 남편 몇 시에 들어오니? 뭐 밤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새벽에 올 때도 있고. 그럼 그 시간까지 뭐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아빠 바람 필 때 증거 잡은 방법 알려줄까? 새벽에 들어온 날 자고 있으면 바지를 한번 슬쩍 까봐. 속옷 뒤집어 입었으면 100%야 100%. 그래도 설마 했던 저는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속옷까지 까보진 않았죠. 근데 남편이 저랑 관계를 아예 피하길래 설마 싶어서 엄마 말대로 해봤는데 글쎄 속옷이 뒤집혀서 오는 날이 태반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거의 막달이었는데 전 애가 유산될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혼자서 끙끙 앓다 결국 애 낳는 날이 되었죠. 애 낳는 날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 엄마가 옆에 있어준 덕분에 겨우 애를 낳았죠. 그때 너무 서러워서 혼자서 병원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며칠 뒤 애 젖 먹이랴 재우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혼자서 독박 육아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따졌죠.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를 한 사람 붙여주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바쁘니까 당분간 좀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이 며칠이 지났고 그렇게 며칠 만에 돌아온 남편은 또다시 회행안이 나가버리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죠. 저를 도와주는 아주머니 덕분에 그래도 육아를 어찌어찌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절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한테 가끔 왜 혀를 차세요? 아휴, 아니 어쩌다 저런 한량을 만나서 그래? 그래도 사람은 참 착해요. 아휴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제가요? 왜요? 아휴 이걸 말을 해 말어. 뭔데요? 말해보세요. 혹시 뭐 저희 남편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날 아주머니가 하도 얘기를 안 하길래 소주 한 병에 안주 펼쳐놓고 아주머니랑 술을 마셨어요. 아주머니가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거죠. 아주머니는 술을 진탕 마셔서 알딸딸해지더니 저한테 진실을 말하더군요. 바깥 양반이 요새 잘 안 들어오지. 새벽에 들어오고. 왜 그런지 알아?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보다 사정이 복잡해.
내가 여기 온 거랑도 관련 있고 내가 주소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내가 알려줬다고 하지 말고 시간 날 때 한번 가봐. 남편이 거기서 주로 생활하니까. 전 아주머니가 준 주소를 가지고 남편이 있다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어느 인력 파견 회사더군요. 남편이 이런 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았습니다. 안에서 비서가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산후도우미나 파출부를 파견해주는 회사인 것 같았어요. 상담하러 왔다고 하니까 비서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군요. 머리를 8대2 가르마를 타고 줄무늬 정장을 입은 남자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곳에 영업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여기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트였어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할 말인 것 같은데?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건데? 보면 몰라? 나 일하고 있잖아. 나 여기 이사야, 이사. 당신 여기 직원 맞아? 은행에는 당신 무직이라고 나와. 신용 등급은 7이고. 나 몰래 내 뒷조사하고 다녔니? 원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4대 보험 같은 거 안 들어. 근데 여기 못하러 왔어. 그때 등 뒤에서 문이 딸깍하고 열리더니 웬 두꺼비처럼 생긴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50대 후반쯤 되었을까. 목이 한 5겹은 되는 것처럼 두꺼웠고 거기에 진주 목걸이까지 찬 여자는 누가 봐도 강남 복부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목을 팔로 감더니 입에 키스를 퍼붓는 게 아니겠어요? 아, 우리 자기, 이 남자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사랑하잖아. 이게 다 자기 사랑 덕분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남편한테? 아, 그쪽이 우리 자기 남편이야? 그 쌍둥이 엄마라던. 남편이 집에 돈 잘 갖다 줄 텐데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을까나? 내가 사랑까지 붙여줬는데. 뭐라고요? 그럼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우리 직원이지 뭐. 그쪽이 하도 우리 자기를 딱딱 볶아먹는다 그래서 내가 일 최고로 잘하는 사람으로 붙여줬는데 그걸 또 다 말했나 보네. 아유, 입산 여자 같으니라고. 당신 진짜 완전 막 나가는구나. 아니, 이 노인네랑 지금 바람 피는 거야? 아니, 이거 무슨 뭐 스폰서 뭐 그런 거니? 어딜 그렇게 상스러운 발언을 해? 우리 사랑은 진실해. 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남편이 원래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긴 했지만 진짜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차라리 젊고 예쁜 여자랑 바람이 났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화나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강남 복부인을 만나서 몸 파는 주제에 지가 몸을 팔리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철모르게 그러고 있더군요. 게다가 복부인은 남편을 무슨 인형처럼 다루면서 시계며 구두며 명품 옷을 사주며 왕자처럼 데리고 있더군요. 나이 지긋한 여자가 젊디 젊은 남자를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정말 토 나올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에 진짜 저런 여자가 있구나. 어린 남자를 빨아먹고 사는 여자가 있구나 하고 진짜 놀랐죠. 영업이사라고는 하지만 하는 일 없이 복부인이 주는 돈을 날름날름 먹고 있는 남편과 그 돈을 월급 타서 갖다 준 생활비인 줄 알고 썼던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제 그만 남편과 이혼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쉬우면 이혼 도장 찍으라는 식이어서 딱히 방법이 없었죠. 제가 다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다며 짐을 싸서 아예 그 복부인 집으로 이사라도 할 태세였어요.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둘을 떼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아마 웬만해서는 안 떨어질 거야. 그 복부인 강남에서 유명한 꽃뱀이거든.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요? 어떻게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를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할게요. 좀 난이도가 높은데 효과는 확실해. 그 방법이 뭐냐면 도우미가 알려준 방법을 듣고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딱히 대안이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기로 했죠.
그날 전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출산 이후 처음으로 원피스를 입고 얼굴 화장을 하고 백을 들고 머리까지 했어요. 완전 풀 세팅을 하고 처녀처럼 보이게 한 거죠. 제가 꾸밀 수 있는 최대치를 꾸미고 도우미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이번엔 무슨 건설회사가 나오더군요. 비서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길래 일단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좀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서요. 네, 그런데 저기 손님 왔습니다. 전 도우미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암호를 댔고 비서는 저를 위아래로 쎄 훑더니 회장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안락 의자에 파묻혀 앉아있던 남자는 얼굴에 검버섯이 핀 70대 노인이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체구가 크고 얼굴이 두꺼비처럼 생긴 게 누가 봐도 돈 많고 성격 더러운 남자처럼 보였죠. 오늘 내가 호출을 했던가? 아니 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나? 네 회장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위에서 해볼까?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하체를 주섬주섬 탈의하더니 커튼을 탁 치고 클래식 음악을 틀더군요. 순간 회장실은 어두워지고 회장은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익숙한 듯 회장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사실 제가 출장 마사지 여자로 분장했지만 회장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대로 핸드백에서 작은 카메라를 들고 회장님을 향해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지금 어디를 찍고 있는 거야? 회장님 몸매요. 야, 이 미친년이? 너 어디 소속이야? 아니, 오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고 말이야. 젊은 사람 몸 탐하는 건 사모님이나 회장님이나 똑같으시네요. 뭐라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회장님만큼이나 젊은 몸뚱이 좋아하는 회장님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님 아내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복부인의 행각을 회장에게 낱낱이 고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회장은 분노에 차서 골프채로 책상을 내리치더군요. 그리고 비서에게 복부인을 잡아두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 다음 제 카메라를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부서뜨렸어요. 전 저에게 달려드는 회장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장면을 또 한 번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죠. 회장은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며 저를 또 한 번 공격하려 달려들더군요. 좋아. 아이 그럼 그건 내 마누라 일이라 쳐. 내가 단돌리를 칠 문제지. 왜 아줌마가 나서서 그러는 거야? 아이 당장 꺼져! 제가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기자들한테 뿌려야 움직이시겠어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좋아.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 건데? 돈? 아니요. 복부인 아줌마가 집 밖에 못 나가도록 해주세요. 저희 남편과 아예 연락도 못 하도록요. 제발 아내 단속 좀 잘하시라고요. 저는 그 조건으로 사진을 당장 지우겠다고 했고 그 회장은 저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어쩐 일인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한 채 있더군요. 아마도 복부인을 만나지 못해서 초조한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복부인한테 영상통화를 걸더군요. 한참 있다가 화면에 복부인이 나왔는데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거 봐. 나 지금 머리카락 왕창 잘렸어. 남편이 밖에 나가지 말래. 나가면 그날로 죽는 목숨이래. 나 지금 완전 두꺼비 같지? 응.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거 가정폭력 아니야? 아니, 왜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자기야 울지 마. 얼른 머리 길러서 다시 예쁘게 꾸미고 나갈게. 알았어. 꼭 다시 만나자. 꼭. 사랑해 우리 달링. 그 순간 전 너무 역겹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 전화를 뺏은 다음에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진짜로 복부인을 좋아하기라도 했던 건지 그 뒤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아예 안 나오더군요. 전 생활비도 끊기고 쌍둥이 둘을 키우느라 신경이 날로 예민해졌죠. 이럴 바에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 어린애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좀 철들게 할지 고민하다가 주변에 하소연을 하니 어떤 분이 남편한테 알바를 소개해 주더군요. 야채 배달하는 일인데 남편은 그것도 하루 이틀 가더니 3일째 되던 날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일 얼마나 어렵게 구한 줄 알아? 왜 또 그만둔 건데? 난 찬바람 쐬는 일하면 피부 거칠어져서 안 돼. 야, 능력이 있어야 사무직을 하지. 당신이 무슨 낯으로? 너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냐?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야채 배달하러 간 집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궁시렁댄 모양인데 남편이 열받아서 배추를 그 사람 면상에 던졌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남편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사과만 주고 장창하고 잘렸고요. 그래도 안정된 직장에 가면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남편을 대신해서 벼룩시장에 나온 곳 몇 군데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부동산에서 사무보조원을 뽑는데 혹시 일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남편한테 나가보라고 했죠. 이번에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면 어쩌나 했는데 면접 보고 오더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엔 어때? 괜찮아? 일할 수 있겠어? 응, 마음에 들어.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잘했어. 당신 정말 대단해. 일이 보약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집에서 팽팽 놀다가 조금씩 기운을 되찾더니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고 난 이후로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는 집에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육아도 같이 하고 결혼 전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자기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괜찮아.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 감동이야. 사랑해 여보.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아야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남편과 살며 어느새 아이들은 유치원생이 되었고 저희는 형편이 조금 나아져 빚도 갚고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철이 들어 가장 노릇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죠. 남편은 부동산 중개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사장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하나 차려서 꽤 자리를 잡았어요. 양평에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마침내 아파트 한 채 살 돈까지 모으게 되었죠. 가정적으로 바뀐 남편은 아이들 유치원을 등하원 시키는 것도 모두 도맡아서 했어요. 월급날이 되면 아이들 하원을 시킬 때 밤늦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먹는 외식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죠. 그날은 저의 유일한 육아 해방데이이기도 했어요. 자기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쉬어.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은 오늘 하루 내가 돌볼게.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진짜 스트레스 제대로 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전 남편의 그런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웠죠.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온 날이면 기분이 좋아 보였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도 자동차도 모두 남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두는 거예요. 처음에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해를 했는데 매달 주는 생활비 외에는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을 때 제가 막 탕진하고 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벌 만큼 벌겠다. 저한테도 경제권의 일부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따진 적도 있죠. 당신 나 못 믿어? 아니면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바뀐 거야? 왜 내가 돈에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사실 내가 적금 부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 이 돈이 쌓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 돈 때문에 어려움 겪을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쌍둥이 미래를 위해서야. 지금 저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돈 관리는 날 믿고 맡겨줘. 그런 뜻이 있었어? 미안. 난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남편의 깊은 생각에 감동을 했죠.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의심했으니 제 스스로가 자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화환이 하나 도착하게 됩니다. 집에 화환이 올 일이 없는데 이상해서 거기 쓰인 글귀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환갑 먹은 공주님을 위해. 그래서 전 환갑? 웬 환갑? 이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배달기사님이 다시 오시더니 주소가 잘못 왔다고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라고 뒤돌아서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기사님께 주소지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일하는 부동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 몰래 남편과 함께 동업하고 있는 60대 부동산 여사장님을 만나러 갔죠. 어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아무래도 남편이 좀 수상해서요. 혹시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바람을 펴요? 무슨 뭐 친거라도 잡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환갑 먹은 공주님이라는 화환이 집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재미있는 문구 많이 써요. 아마 우리 거래처 손님 중 누구 분양집에 화환 보내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 동업자 사장님 말에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상한 점은 며칠 뒤에도 발견이 되었어요. 남편 차를 타고 마트에 가는데 차 안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 귀걸이가 차에서 떨어질 정도면 차에서 오래 머물렀다거나 이 차를 자주 탄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결정적 단서를 찾고 있던 중 남편이 최근 들어 자주 왕래하던 분양업자 중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30대 여잔데 상당히 미인이어서 옆에서 인사를 시켜줄 때 저도 기억에 오래 남았거든요. 이후에도 남편은 분양업자랑 일 때문에 술자리를 여러 번 갔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여자가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남편 동업자를 또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 남편이 바람핀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정말요?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남편이 거래하는 그 분양 영업하는 여자 있죠? 아무래도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만나러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빨리 가서 현장을 잡아야죠. 그렇게 부랴부랴 남편이 있는 현장으로 동업자의 차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더군요. 이건 분명히 바람피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하고 현장 사무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있길래 막 주먹으로 치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더군요. 귀를 문에다 딱 붙이고 엿들으니 무슨 이상한 여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전 순간 이성을 잃어서 발로 문을 꽝꽝 차면서 당장 문을 열라고 했죠. 그때 남편이 문을 열더군요. 위에는 러닝셔츠 바람이었고요. 숨을 몰아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너 또 바람 폈지, 망할 놈의 새끼야. 이번엔 어떤 년이냐? 당신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사장님이 알려줘서 왔지. 저 여자야? 이 사무실에서 둘이 뭔 짓 했는데? 뭘 하긴. 여기 사무실 미팅하러 왔다가 화장실 물이 갑자기 새는 바람에 내가 잠깐 고쳐주고 있었다. 보니까 남편은 정말로 화장실을 고치고 있었더라고요. 안에 스패너나 런치 같은 도구가 널려있고 화장실이 물바다가 되었었어요. 전 괜히 사람을 의심한 것 같아서 미안했죠. 그날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의부증 환자라고, 자기 그만 좀 의심하라고 해서 며칠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고요. 진짜 제가 무슨 의부증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죠. 엄마, 나 진짜 의부증 있나 봐. 자꾸만 이 사람이 바람 피는 것 같지 왜? 딴 건 몰라도 남자 바람 끼는 여자 직감이 틀린 적이 없다. 너 자세히 다시 봐. 네 남편이 바람 피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네 남편 수상한 것도 없니? 한 달에 한 번 애들 데리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거 빼고는. 그렇게 의심되면 네가 같이 가던가. 엄마의 조언대로 그 다음 달 월급날에는 육아 해방데이 대신 애들이랑 같이 외식하러 가기로 했죠. 남편과 애들이랑 영화를 보고 피자를 먹으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애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냐 물어봤죠. 왜? 오늘은 엄마가 같이 온 게 싫어? 아니, 그건 아닌데 이모가 보고 싶어서. 이모? 무슨 이모? 이 녀석이 괜히 엄마 오니까 좋아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 봐. 나도 이모 보고 싶어. 이모!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같이 동업하는 사장 얘기하는 거겠지. 애들도 가끔 봤으니까.
전 그날은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만 어쩐지 깨름칙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서 그 다음 달에는 남편을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남편은 영화를 보더니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을 먹더군요. 근데 제가 뒤따라간 걸 들켜버려서 큰애가 저를 보고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멀찍이서 이쪽 테이블로 오던 여자가 갑자기 등을 휙 돌리고 가더라고요. 전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내연녀일 거라 생각하고 여자를 부르며 쫓아갔죠. 거기 서요! 거기 서! 하지만 여자는 이미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진 뒤였죠. 아마도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가 제가 나타나자 급하게 도망을 간 것 같았어요. 당신 누구야? 빨리 불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오해라고 몇 번을 말해. 같이 일하는 동업자 사장이라니까? 웃기고 있네. 근데 떳떳하면 왜 도망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증거가 없이 또 남편을 다그칠 수는 없었기에 그날은 조용히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는 남편이 아이들과 외식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외식날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영화를 보러 가지 않으니까 아빠한테 이모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죠. 엄마, 이제 이모 안 오는 거야? 우리 이모 못 봐? 이모 보고 싶어. 나도 이모가 매일 장난감 사줬는데 빨리 이모 오라고 해. 얘들아, 누구 이모 말하는 거야? 누구? 엄마한테 말을 해봐. 우리 동업자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들, 사장님 바쁘니까 너희들 항상 맛있는 거 사줄 수 없어. 다음에 또 놀자, 어? 진짜 말 안 할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하고 이혼을 해.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어. 그렇게 정체 모를 여자에 대한 의심이 지워지지 않던 어느 날 아이들을 하원시키러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남편이 벌써 데려갔다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전 그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남편이 혹시 애들을 데리고 내연녀랑 같이 어디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을 정신없이 뒤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테니까 근처에서 밥을 먹겠거니 했거든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게를 뒤지다 집 근처 아파트 상가 피자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발견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 같이 있는 여자는 남편 말대로 남편과 동업하는 여자 사장이 아니겠어요? 뭐야, 여자 사장하고 밥을 또 먹어? 싶었는데 그 순간 사장님의 허리에 남편이 팔을 감고서 웃는 거예요. 전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 그동안 제가 속았다는 배신감이 들었죠. 남편의 두 번째 썸녀가 다름 아닌 동업자 사장님이라니. 전 피자집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있는 테이블 앞에 가서 피자를 냅다 들어서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순간 동업자 사장님은 비명을 질렀고 매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괜찮아 자기?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자기? 자기라고? 이제 대놓고 자기라고 하네? 이 새끼 바람기 자자던 줄 알았더니 이번엔 동업자랑 바람을 펴? 남편 하나 못 잡아서 늙은 여자한테 뺏겼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뭐야? 니들 둘이 가정 탓한 죄의 쓴맛을 좀 봐야겠구나. 아유, 등신같이 지 남편이 누구랑 바람 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 콜라를 남편 정장에 다 뿌려버리고 피자 소스는 동업자 사장의 구두에 부어버렸어요. 한껏 차려입었던 두 사람은 순간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동업자 핸드백으로 제 머리를 후려치더군요. 전 동업자 머리칼을 잡아 뜯고 손으로 자켓 단추를 다 뜯어놨는데 동업자가 이거 비싼 거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군요. 그런데 애들이 그 순간 갑자기 이모랑 산다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모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이모한테 화내지 마. 이모가 우리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모가 아니라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은 늙은 여우야, 여우.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나서 전 너무 열이 받아 애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통장이랑 집 문서를 다 들춰봤죠. 집 명의도 차도 다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또 늙은 꽃뱀한테 등신같이 당했고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엄벌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선 전 애들을 엄마 집에 맡기고 나서 남편이 영업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부동산 사업자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동업하는 사장인데 내가 둘이 바람피는 걸 포착했으니 가정 파탄죄로 소송을 걸 거라고 알렸어요. 바지 사장인 남편과 거래하면 당신들 돈 손해본다. 뒤늦게라도 돈 빼라고 했죠. 그리고 평소에 동업자 사장이 불법 업다운 계약서를 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관할구청에 불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러다가 다 죽어. 돈 없이 나랑 이혼해서 네가 좋을 게 뭔데? 난 돈 필요 없어. 당신이 벌 받는 걸 꼭 봐야겠다고. 결국 남편의 거래처는 모두 빠그라졌고 동업자 사장은 수차례 불법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넘겨졌죠. 남편은 부동산이 문을 닫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전 물론 제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과는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죠. 그 후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전 남편과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은 훌쩍 커서 둘이서 아동 모델로 활약하고 있고요. 아이 아빠가 잘생기긴 했는지 주변에서 수차례 모델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안 시키려고 했는데 애들이 워낙에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키게 되었죠. 아이들 유튜브도 수많은 구독자가 생기면서 그곳에서 번 돈은 모두 애들 적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애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듣기로 남편은 이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유흥업소에서 포주 노릇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갔다는군요. 이제 남편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아무도 남편을 잘생겼다고 봐주지 않더군요. 젊음과 미모라는 게 정말 한 시절 한때나 통한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배우자가 잘생기고 못생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저처럼 배우자 잘생긴 걸로 마음고생 안 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쪼록 저처럼 남편 때문에 속 썩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사연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